사실 요즘 부동산을 알아보느라 너무 바빠서 주식 종목들 들여다볼 시간이 개인적으로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주식은 트레이딩으로만 몇 종목들 재미로 하고 있고 당장 부동산 구매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현재 주식 투자할 타이밍은 저 개인적으로는 절대 아니어서 평소보다는 채널의 영상 업로드가 약간은 뜸해졌었습니다. 사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한국과의 트래블 버블이 늦어도 이번 달에는 성사될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사실 비공식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었었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겨울에는 그래도 한국을 드디어 방문했구나 하고 기대했었는데 현재 지역 감염 확진자가 더 이상은 거의 안 나오고 있는 싱가포르에 비해 한국은 다시 코로나가 대유행하고 있는 국면이라 한국 여행이 저 개인적으로는 매우 불투명해졌습니다. 저희같이 해외 거주하고 부모님이 한국에 있는 경우에는 정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받는 심리적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국을 못 가니 한국에 놔둔 저축상품, 연금상품, 그리고 정기예금마저도 한 푼도 싱가포르로 못 가져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모든 금융상품들의 출금계좌로 연결되어 있는 한국의 은행 계좌들이 모두 휴먼계좌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소득 활동도 없고 금융활동이 아예 없다 보니 어쩌다 보니 휴먼계좌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의 정기예금도 만기 지난 상품이 있는데 정말 충격적인 것이 만기가 끝난 정기예금을 같은 은행에 자유입출금 계좌로 이체하는 것도 지점 방문해야만 가능하다고 해서 정말 말 그대로 한 푼도 싱가포르로 못 가져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당초 생각한 예산보다는 훨씬 높지만 정말 괜찮은 싱가포르 부동산을 받은 것이 있어서 그 부동산을 구매할 생각이었다가 지금 현재는 그냥 싱가포르에 있는 싱가포르 달러 자산으로만 가지고 수준에 맞는 부동산을 구매하자는 생각으로 좀 기울었습니다. 처음에는 똘똘한 부동산 한 채를 영끌로 구매해서 가지고 있자는 생각이 강했는데 우선 싱가포르에서 똘똘한 한 채는 제 기준에서는 대략 200만 불 정도 이상인데 은행에서 심사를 받은 바로는 대출은 문제가 없는데 과연 그렇게 큰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사는 것이 안전한가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였습니다. 가령 제 직장이 그렇게 안정적인 직장은 아니므로 만약 직장을 잃거나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이 생기면 한국 돈으로 월 600에서 700이 넘는 대출을 매달 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컸고 또한 자산을 부동산에 너무 쏠려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적당한 부동산을 가지고 한국의 국민연금과 비슷한 싱가포르의 CPF 연금을 미리 꽉꽉 채워놓고 퇴직연금도 채워놓고 다양한 주식 포트폴리오도 가져가는 것이 전체 자산의 분산 투자 차원에서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만 아니었음 한국으로 여행하는데 제한이 없었으면 이런 고민할 겨를도 없이 아마 영끌해서 싱가포르의 부동산에 올인해서 구매를 벌써 했을지도 모르는데 이미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린 이상 계속 월세살이 하는 것도 싫고 애들도 커감에 따라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고 싶은 욕구도 커져버린 상황에서 싱가포르에 있는 가용 현금만 가지고 부동산을 구매하려고 하니 이런저런 자기 합리화가 생기고 이유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매주 집들을 보러 다니는데 빠르면 한 달 이내, 늦어도 2달 이내에 빨리 부동산을 구매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리고 이번에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받으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 영상을 보시는 싱가포르 교민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아주 짧게 대충 말씀을 드리면 가령 본인의 나이가 45세이면 65세 빼기 45세 해서 20년 기간으로 모기지 즉 대출이 나옵니다. 그럼 연 이자 대략 1.25%에서 1.28%로 계산하여 월 내야 하는 원리금과 이자가 나올 겁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75%까지는 대출이 나온다고 보면 되고 나머지 25%는 다운 페이먼트로 현금이 있어야 하고 또 추가로 대략 8% 정도는 취득세로 필요합니다. 영주권자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대략 집값의 33% 즉 3분의 1만큼 현금으로 있으면 되는 것인데 부동산가의 75%로 대출이 무조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월 기본 급여와 성과급을 기준으로 해서 은행에서 심사를 해야 합니다. 가령 부동산이 200만 불인데 거기에 75%인 150만 불을 은행에서 소득도 없는 사람한테 그냥 대출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매달 대출금, 원리금과 이자를 갚을 만큼의 소득 능력이 있나를 봅니다. 즉 대출 상환 능력 비율 Debt Servicing Ratio DSR을 보는 겁니다. 가령 150만 불을 20년으로 대출받는다고 하면 연이율 1.28%로 계산하면 매달 은행에 내야 하는 금액이 7,000불 정도입니다. 이 7,000불이 본인의 월 소득의 60% 이하여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너스 같은 경우는 고정소득이 아니므로
은행에서는 보너스, 즉 베리어블 인컴은 50에서 60% 정도만 고정소득으로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략 월 소득이 12,000불이면 이 금액의 60%가 7,200불이므로 한마디로 월 소득이 12,000불이 넘으면 150만 불 대출이 나온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대출 기간이 20년이냐, 25년이냐, 15년이냐에 따라 다 다르고 가장 정확한 건 은행에서 정식 심사를 받아보면 됩니다. 제가 요즘 주식 투자를 적극적으로 못하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저는 기술주나 성장주는 투자 안 하고 그냥 안전한 블루칩만 투자하는 사람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당장 다음 주에 부동산 계약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것 자체가 매우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싱가포르 퇴직연금제도인 SRS를 통한 자금으로만 최근에 블루칩 매수한 것이 전부입니다. 빨리 부동산을 매수해야 적극적으로 제 주식 포트폴리오도 채워나가고 정말 다른 유튜브 채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규모와 다이내믹한 투자를 보여드릴 수 있을 텐데, 이 점이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고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시면 다양한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냥 간단히 최근 제 싱가포르 부동산 구매 관련 사항에 대해 개인 업데이트 영상을 찾아뵙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